안녕하세요. 퀀텀 닷에 대하여 설명드릴 신욱선 오은택 장하영입니다. 다들 어린 시절 바보 상자라고 불리던 네모난 TV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였고 현재에는 상자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얇아지고 색감 역시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최근 삼성과 LG에서 퀀텀 닷을 기반으로 한 QLED TV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퀀텀 닷이 무엇일까요? 퀀텀 닷이란 지름이 2에서 10나노미터에 불과한 아주 작은 반도체 입자입니다. 이 반도체 입자는 특이한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지니는데 이 퀀텀 닷 나노 크리스탈은 빛에 노출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여기에서 방출되는 특정 파장은 퀀텀 닷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기가 클수록 긴 파장의 빛을, 작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다양한 색을 내게 됩니다. 즉, 입자의 화학적 특성이 아닌 단지 크기만 가지고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퀀텀 닷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서 장하영 학생께서 퀀텀 닷의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사이즈에 따라 에너지 갭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퀀텀 닷의 기본적인 개념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형광이나 인광, 포괄적으로는 화학 발광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광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에너지 레벨 상태로 돌아온 광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퀀텀 닷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밴드 시오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밴드 시오리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일 원자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에너지 레벨로 나올 것도, 같은 원소의 원자가 여러 개 모이면 동일한 에너지 레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에너지 폭을 갖는 두 개의 밴드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활용하여 도체, 부도체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 사이의 갭을 잘 조절하여 반도체를 만들어 여러 전자기기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밴드 시오리가 갑자기 왜 등장했냐고 물으시면 이 퀀텀 닷 기술에서도 밴드 시오리와 유사한 이론인 양자 구속 효과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상태 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상태 밀도란 단위 부피당 및 단위 에너지당 양자의 극적 상태의 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벌키한 물체들은 앞서 밴드 이론에서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 경우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상태 밀도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런데 점점 차원을 줄여나가면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상태 밀도가 디스크리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앞서 살펴본 밴드 요리에서 원자 하나에서의 전자 전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0차원, 즉 양자적인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부각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물체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수록, 즉 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밴드 사이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띠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같은 원리를 왜 양자 구속 효과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퀀텀 닷이 반도체의 일종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빛의 흡수는 보통 원자까지에서 전도띠로 전자를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전자가 들뜨게 되면 양의 전하를 띠는 전공을 남긴다고 표현하죠. 전자와 전공을 묶어서 엑시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엑시톤이 재결합하면, 즉 전자가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면 엑시톤의 에너지는 빛으로서 방출됩니다. 우리는 이 모델에서 광자가 방출한 에너지인 홈어와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갭을 전공과 들뜬 전자 사이의 구속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엑시톤에 대한 구속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구속 효과는 퀀텀 닷의 사이즈가 전자와 전공 사이 거리로 정의되는 엑시톤 보어 반지름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에너지 갭이 너무 작아서 전자 전공쌍이 하나의 물체처럼 행동하는 반면 엑시톤 보어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각이 따로 행동함으로써 분리된 궤도 사이의 전자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약 조건 때문에 사이즈에 따른 에너지 갭의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퀀텀 닷에서 반지름이 커지면 양자 구속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엑시톤 보어 반지름 역시 커져야 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구속 에너지는 작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5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용해 퀀텀 닷을 만들면 파란색을 띠고 15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사용하면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식에서 유추할 수 있듯 물질마다 다른 전공과 에너지의 질량을 의미하는 상수값이 클수록 구속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점의 또 다른 응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점은 콜로이드 상태로 용액에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더비용의 프린트 기술이나 코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용도는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태양전지, 광촉매, 레이저부터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센서, 보안 태그까지 폭이 넓고 다양한 용도의 이용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자점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존의 물질은 시간과 함께 분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양자점은 무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또 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이용할 수 있는 파장은 가시 영역이며 기존의 유기색소는 자외선 직방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점은 적외선에서 자외선까지의 파장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 직방 효율이 보다 높습니다. 발전 단가 또한 월등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자점 방막은 대기 중에서 전하 농도를 쉽게 읽는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생체 이미징은 생체 적합성 폴리머로 양자점을 코팅하여 혈중에 분산시켜 이용합니다. 또 항체 등의 특정한 분자와 결합시켜 표적 세포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색소와 비교해서 높은 출력으로 발광해 일반적인 광원에서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발광은 매우 안정적이므로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의 양자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